오늘은 김수영의 중개사TV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반영된 지구단위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면 모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의 뉴스를 객관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의 2021년 6월 2일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의 2021년 6월 2일자 캠프킴 부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답니다. 그리고 용산 일대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용산 개발 일대 밑그림이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캠프킴 부지는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남영역이 있죠. 자, 남영동에 서울역으로 가는 중간에 남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남영동이다. 그죠? 남영역 가는 길목에 캠프킴 부지가 있습니다. 이 캠프킴 부지는요. 자, 용산구청에서도 인접해 있고 바로 위에 이태원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자, 그렇죠. 캠프킴 이 부지에 숙대 입구역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캠프킴 부지가 있는데 이 캠프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자,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고층화 빌딩을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구와 업무지구, 상업지구 모든 게 통폐합되는 고층화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자,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계획도 용산역 일대 개발 밑그림에 담았다. 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자,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하는 계획을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용산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 뉴스만 보고 단기간에 대출을 받아서 빚내서 투자하면은 조급한 사람들은 지는 겁니다. 자, 이건 지구단위 계획안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이게 심의가 통과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정권, 다음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줬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조급해서 단기 대출로 받아서 급속하게 조급하게 빌라나 어떤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 이자 비용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투기꾼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 부동산 투자자들은 또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장기적 투자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기꾼으로 선호하면 내 재산을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투기꾼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많게 보이더라도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은 오랫동안 묵혀있는 부동산을 값이 올라서 판 사람들이 돈을 번 거지 단기간에 급속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단기간 이익을 보려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 것, 이게 김수영 중개사TV의 핵심 요점입니다.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70억 이상, 50억 이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지 단기간 5억이다, 3억 갖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적금에 들어있는 게 낫습니다. 자, 5억, 6억을 들고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자, 5억, 6억 들고 용산에 투자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5억, 6억은 개인한테는 5억, 6억이 돈 많게 보이죠. 하지만 투자처를 놓고 보면 5억, 6억짜리 투자자가 용산구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괜히 5억, 6억 들고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꺼드렁거리고, 부동산 용산구에서 투자한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지역, 은평구라든가,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강서구라든가,
그죠? 강서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자 이런 중량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좀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 주위에 5억 6억으로 원룸이나 빌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5억 6억을 들고 용산구에다가 투자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럼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받고 산답니다. 대출을 뭐 10억에서 10억을 산답니다. 그러면 5억 자기자본 또 5억이 대출 그러면 자기자본 대비 100% 대출을 받고 투자하다가 조급증이 나서 그 이자 낼 돈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용산구에 지구단위 계획에 발표된 캠프킴 부지 상업지역 제도화, 상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자 철도 지하화 계획이 개발 밑그림에 담겼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간의 개발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뉴스를 읽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드립니다. 자, 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늘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다. 지구단위 계획은 일종의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대로 큰 하자가 없으면 이 밑그림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다. 단기간 개발하겠다는 안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이대로 개발이 진행되겠다는 것을 알아주라는 시간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장기적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소 몇 년? 20년을 보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후를 개발하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후입니다. 자, 10년 이전에 개발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15년, 20년 이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는 2010년 확정된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11년 만에 바로 11년 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면 15년 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또 다시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서 자, 지구단위 계획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10년 안에 단기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개발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투기꾼의 성향이 강합니다. 부동산을 제발 투기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성향이 너무 많죠. 제발 투기꾼이 없어져야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돈 벌려면 주식을 차라리 하십시오. 주식을.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 종합적 계획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업이지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돈 뿌리고 그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순간 돈 벌어서 또 딴 데 투자하다가 다 망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부동산 투기꾼들은 핫토꾼의 첫 끝발하고 같습니다. 핫토 고스톱에서 첫 끝발은 길끝발이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돈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돈 번 거 아닙니다. 인생을 놓고 보면 자, 투기꾼의 성향은 반드시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죠? 종합적인 사업 마인드가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항상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가지고 있는 싼짓돈을 묵혀둔다. 그렇게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중개사 김수영 중개사 TV의 최대의 관점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대출을 봐서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라. 단기간에 이득을 보려고 부동산에 구입하지 말라. 자, 이거 세 가지를 반드시 기본 요점으로 합니다. 첫째, 투기를 하지 말라. 부동산 대출을 받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대출이 자기 자본의 100%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간에 이득을 보려고 투자하지 말라. 자,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그럽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 종합적,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최소한 자기 자본으로 묵혀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는 2010년 확정된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11년 만에 변경을 내놨다. 자, 대상 구역은 중구 복내동에서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3만 249제곱미터다. 자, 이번 계획안의 변경안에는 용산구 한강로 1과 1-1 일대에 있는 캠프킴 부지가 특별 계획구역으로 신설됐다. 용산구는 미군기지 이전 후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이같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자, 거점개발 예정지로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이같이 신설했다는 것은 자, 상업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자, 해당 자리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따라 개발될 예정으로 구는 개발계획 방향을 이번 지구단위 계획안에 담았다.
자, 그래서 현재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분류된 캠프킴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상업 업무 공간을 개발하고 주민 지원 시설, 공공청사도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자, 주민 지원 시설과 한강변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한강변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은 개방 공간이죠. 그래서 관광지로도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광, 업무, 주민 공동 시설로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상업 지역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죠. 자, 그러면 높이가 용적률이 완전히 높아집니다. 자, 용적률은 120m 이하로 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5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자, 만초천도 복원한다. 자, 하천 복원은 오세훈의 전면 특허죠.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자, 새누리당이죠. 지금 새누리당 또는 지금 야당의 노하우가 있죠. 하천 개발은. 자, 하천 개발에 대한 노하우는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죠. 청계천 개발, 중량천 개발, 만초천도 복원한답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캠프킴 부지에 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 용산 철도병원 부지도 특별계획구역에 새로 지정됐다. 자, 그래서 캠프킴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로 주거용으로는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주거용으로 짓지 않고 그 지역을 그 개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겠죠. 자, 상업, 관광, 업무, 모든 게 복합적으로 공원과 연계되는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안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 병원 부지도 이미 특별계획구로 새로 또 지정이 됐죠. 이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말 기존 병원 건물을 용산 역사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34층 685가구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을 조성하겠다는 세부 개발 계획안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용산 철도병원 부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685가구가 들어서는 종합 복합 건물로 들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자, 이것도 지상 34층 세개동이죠. 세개동을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기간 아니지만 이게 먼저 개발되겠죠. 자, 10년 안짝에는 착공이 돼서 건물의 윤곽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상 복합 건물이 박물관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진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역사 박물관으로도 활용하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가 먼저 개발이 되면 용산역 인근에 삼각형 트리플 역세권이죠. 용산역과 신용산역, 그 다음에 동부 이천역, 이 삼각형의 중심 지역이 용산 철도병원 부지가 되죠. 자, 캠프킴 부지의 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지가 먼저 개발이 되면 캠프킴 부지도 개발이 되고 그러면 용산구 일대에 랜드마크가 하나씩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철도가 지하화되면 거기는 숲길로 조성이 되면 관광지 또는 시민의 여유 공간이 한층 발달이 되겠죠. 그러면 점점 쾌적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지로서도 곽광을 받겠죠. 자, 그래서 용산구는 장기적 투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값이 이미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6, 7억 갖고 용산구에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본이 6억, 7억 있다. 그러면 다른 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좋습니다. 자, 경부선 지하를 고려한 계획도 이번에 처음 당겼다.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를 고려해 경관을 관리하도록 했고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철도 북단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했다. 드디어 지하철 지하화 사업을 지구단위 계획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지하화 사업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소 3조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모든 국가 예산을 용산 개발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런 청사진을 걸쳐서 모든 국토 개발과 점진적으로 같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면 이것도 10년이 훌쩍 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해서 바로 돈 들고 막 땅을 살려고 또는 건물을 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뉴스는 장기적 투자할 때
참고할 사항이지 단기에 돈 들고 막 용산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싶기도 하죠. 자, 용산구 개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출 받고 사면 안 됩니다. 6, 7억 갖고 용산구에 투자하겠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50억 이상 묵직한 돈이 쌈짓 돈이 있는 사람, 또는 중기업들, 자, 그래서 랜드마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상업을 하려면 상권, 이태원 상권을 투자하는 거죠. 이태원 상권에 건물을 살면 6, 7억짜리가 있습니까? 야, 이태원 상권이 아무리 악화됐다 해도 6, 7억짜리는 없습니다. 10억짜리도 없어요. 이태원 상권이 최소한 한 2, 30억 있어야 그나마 좀 월세가 나오고 건물 개발될 수 있을 여지를 효과를 보는 건물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20억, 30억이 정도 있어야 그 소자본으로 사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50억, 70억 있어야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자, 6, 7억 갖고는 인근에 있는 다른 구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드시 투자는 투기와 다르다. 용산구는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금기시 돼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 선인상가, 조그만 선인상가도 투자 금액이 5억이 된답니다. 자, 5억이 호가됩니다. 4억짜리 선인상가, 상가도 사기가 힘듭니다. 자, 선인상가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5억 들고 선인상가를 사겠다 달라든 사람 보면 좀 저는 주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죠. 자, 5억을 주고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나 그 선인상가가 빨리 개발되겠습니까? 물론 개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되는 시점이 단기간에 그렇게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호가가 많이 올랐죠. 약간 조정 국면이 필요합니다. 선인상가도 너무 용산구가 개발된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하는 심리를 약간 멈추셔야 됩니다. 저는 개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용산구에 직접 돈 5억, 6억 애쓰고 모은 돈 5, 6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 6억 갖고 있는 사람이 용산구에 투자하려고 달라든다. 이건 불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묵직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차분히 계획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보만 듣고 또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투자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을 할 때는 과감히 결정한다. 자, 그렇죠. 자, 정보만 듣고 산 사람은 또 몇 년 후에 옛날에 살 것인데 또 그러다가 또 후회합니다. 결정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동산에 돈을 벌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할 때는 단호하게, 그리고 고려는 심각하게, 생각은 심각하게 하면서 결정은 단호하게. 하지만 자기 자본은 10억 이상 갖고 있을 거. 됐죠? 나머지 대출로 내가 사면은 절대 용산 투자가 안 됩니다. 자, 다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를 전제로 경광계획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경부선 지하와시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철도 북단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편입했다. 자, 지하와시 상층부는 공원부지로 활용해 경의선 숲길과 한강,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광역 보행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 한편 용산 정비창 일대 국제 업무지구에 최고 620m 랜드마크를 건축하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다. 자, 용산 국제 업무지구 620m 랜드마크 건축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것도 계속 살아있는 계획으로 봅니다. 과거 서울시는 이 지역에 620m 111층짜리 빌딩을 포함한 대형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은 향후 정부 등과 협의,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 김혜민 기자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뉴스에 보는 바와 같이 용산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안을 수정 변경해서 발표됐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안 수정 변경된 가장 큰 요지는 캠프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두 번째는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3개동으로 34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대단지 국제업무지구 빈터도 620m 랜드마크 건축하는 계획을 그대로 포함을 시켰다. 언젠가는 개발한다 이거죠. 국제업무지구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자, 지하화 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 서울역에서 용산구 한강경 북단까지 자, 지하화 철도를 지하로 깔겠다. 지상은 숲길을 조성하겠다. 이게 가장 큰 네 가지 용산의 지구단위 계획안 발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반드시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조급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6, 7억 갖고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지역이 없다는 거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6, 7억으로 굳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한 6, 7억으로 조그만한 데는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 7억으로 그렇게 큰 면적의 투자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선인상가가 호가가 5억을 호가했는데 5억을 주고 선인상가 조그만 상가를 사시겠습니까? 그 5억이면 다른 구에 좀 저렴한 구에 은평구, 중량구, 강서구, 자, 그런 금천구 이런 구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중개사TV 부동산 뉴스를 전해지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